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억 연봉보다 적지만 팀을 뛰어나게 만들고 있는 국가대표 감독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게르노트 로어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베냉은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 시조 선두를 달리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를 2대1로 꺾은 승리는 인구 1,500만 베냉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독일 국적의 로어 감독은 2010년부터 아프리카 국가대표팀만 무려 15년을 지도한 베테랑이고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전무한 베냉을 조선두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약팀인 베냉이 어떻게 강팀을 상대로 취해야 할지 전략적인 접근법을 알고 있고 중요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는 방법 역시 앞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임 직후 30대 중반 노당 선수들보다 젊은 20대 선수들을 뽑으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젊은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9위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2018년부터 헝가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로시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2023년 헝가리 이중 국적을 취득하며 헝가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봉 4억 5천만 원을 받는 그는 헝가리 대표팀을 네이션스리그 C에서 A까지 끌어올렸죠. 2023년엔 독일과 잉글랜드 원정에서 승전보를 가져오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 견고한 백스리와 강력한 압박, 주장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중원으로 로시 감독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정신력을 강조합니다. 전술에 선수를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명확한 접근으로 팀을 완성시켰습니다. 헝가리 축구협회는 로시 감독과 계약을 2030년까지 늘리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8위는 파페 티아오입니다. 10년 가까이 이끌었던 알리우 시세 감독이 2024년 물러나고 후임으로 4년간 세네갈 대표팀에서 코치로 일했던 파페 티아오가 정식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시세 감독이 수비 중심의 실리 축구였다면 티아오 감독은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전술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티아오 감독은 부임 후 치른 7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수비력과 함께 잉글랜드를 상대로 원정 승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파페 티아오 감독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네갈 대표팀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2년 동안 세네갈 리그 국내파들로 이루어진 세네갈 A 대표팀 감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7위는 얀 우르반입니다. 2025년 6월 폴란드 감독 프로비에시는 11년간 폴란드 주장이었던 레반도프스키의 주장관장을 박탈해 지엘린스키에게 부여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저녁시간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에 짧은 전화통화로 통보를 받으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레반도프스키는 국대 잠정 은퇴를 발표해버렸고 리더를 잃어버린 폴란드는 월드컵 예선 핀란드에게 충격패를 당합니다. 결국 감독은 얀 우르반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폴란드에게 호재가 됩니다. 수비가 백3에서 백4로 바뀌었고 조직적인 축구로 변모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다시 붙은 폴란드는 이번엔 3대1로 승리했고 조선두 네덜란드와 1대1 무승부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위는 스티브 클라크입니다. 스코틀랜드는 현재 2026 월드컵 유럽 예선 C조에서 3경기 2승 1무 승점 7점으로 덴마크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상대로 거둔 3대1 승리와 강호 덴마크전 무승부는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클라크 감독은 2019년부터 스코틀랜드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가장 최근 23경기에서 3패만을 기록하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게 3대1로 이기고 난 뒤 인터뷰에서 3대1이라는 스코어가 팀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현실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클라크 감독은 점유율이나 지배하는 축구보다 어떤 식으로든 이기는 축구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전 승리 당시 스코틀랜드의 점유율은 불과 31%였죠. 5위는 스티브 맥클라렌입니다. 2024년 자메이카 축구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4 코파 아메리카 3전 전패를 당할 때 한 골 7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 하들 그림손 감독이 물러나고 2024년 7월 맥클라렌 감독 선임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1999년 맨유의 퍼거슨 감독 아래 수석 코치로 지내기도 했던 그는 자메이카 대표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대표팀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 부임 이후 팀은 180도 다른 팀으로 변모했죠.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북중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조선도 큐라소에게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자메이카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상대 키퍼의 신들린 선방이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가대표팀을 빠르게 정비하고 팀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게끔 한 맥클라렌은 해결사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4위는 토마스 크리스티안센입니다. 2020년 크리스티안센 감독이 파나마의 지휘봉을 잡을 때 파나마 국대는 2018 월드컵 첫 진출의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이 감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2023 골드컵과 2025 네이션스 리그에서 연달아 결승에 진출하며 파나마 축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 크리스티안센은 3-4-3 포메이션과 전술로 측면 공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2 월드컵 지역 예선 탈락을 했지만 협회는 크리스티안센 감독과 오히려 재계약을 체결하며 팀을 완성시켜 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3위는 실비뉴입니다. 인구 270만 명의 크지 않은 나라인 알바니아가 2026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라이벌리가 있는 세르비아와 한조가 되어 치른 경기에서 원정에서 1대0 승리,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등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특히 EPL 선수 출신 도리바와 사발레타가 코치로 합류해 실비뉴 감독은 풍부한 경험들을 대표팀에 이식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국가 정체성을 이끌어내며 조직력으로 승화시켰죠. 조직적인 수비 시스템에서 끈덕이는 축구로 알바니아가 세르비아를 넘어서 치열한 유럽 예선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2위는 모리아스 하지메입니다. 2018년부터 일본 팀을 이끌면서 벌써 7년째 장기 집권 중인 모리아스 감독은 팀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개최국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수년 동안 팀의 경기력을 최상 레벨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효율의 끝판을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2023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으로 실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약팀의 밀집 수비를 깨는 해결책으로 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아시아 무대는 이제 좁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월드컵에서 16강 벽을 깰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데라 푸엔테입니다.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온 데라 푸엔테 감독은 2022년 지휘봉을 잡을 때 국대는 위기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모로코의 덜미를 잡히며 엔리케 감독이 물러난 것입니다. 협회가 선택한 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 축구를 누구보다 이해하는 인물을 새 감독에 앉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세 이하, 21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을 모두 거치며 우승과 은메달을 따낸 데라푸엔테는 자신이 지도한 유망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차세대 새로운 스페인 국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축구는 변화가 아니라 진화를 했고 네이션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월드컵 예선까지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연봉 18억의 데라푸엔테는 다른 강팀 감독들에 비해서 낮은 연봉이지만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 안에서 성장한 누구보다 신뢰받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